자, 이제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리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유리식은 두 당식 A, B에 대해서요,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단 B는 0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식을 유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리식이랑 분수식은 차이가 좀 있겠죠. 만약에 이제 B가 1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다항식은 다 유리식, 다항식은 유리식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분수식은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분수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뭐랑 똑같은 거냐면 분수랑 유리수 안에는 정수도 들어있고 분수수도 들어있었죠. 그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리식의 사칙연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칙연산은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다 이야기를 했어. 분모를 하면 돼? 통분해주면 돼. 분모만 갖게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C분의 A 플러스 C분의 B는 C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C분의 A 마이너스 C분의 B는 C분의 A 마이너스 B, B분의 A 곱하기 B분의 D분의 C, 부모는 부모끼리 곱하고, 이건 내가 이제 말하면 입만 아프지 않습니까? AC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분의 A를 D분의 C로 나눠주면 이 뒤에 있는 나눠주는 값을 뭘로 역수를 씌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곱해준다 있어서 BC분의 A, D가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다들 아는 걸로. 그 다음에 왜 B가 0이 아니고 C도 0도 아니고 D도 0이 아닌지 알겠죠? 분모에 다 들어있잖아. 분모가 0이 들어있는 것들은 0이 돼서는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부분분수 변형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되는 겁니다.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자, 이 값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면, 이거 통분해하고 계산하면 아우 머리가 아프다. 왜? 2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12분의 1을 통분해가지고 분모를 12로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좀 더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A 곱하기 B분의 1 꼴은 쉽게 분수를 좀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부분수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뒤에 거를 큰 놈의 작은 놈 빼요. A분의 1에서요 곱하기 A분의 1에서 B분의 1을 빼주면 됩니다. 당연히 A랑 B랑 같으면 안 되겠죠. 부모가 0이 돼버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 마찬가지, 세기짜리도 마찬가지야. 이게 꼭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문제가 지정으로 지금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1. 이거 더해볼래?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해도 그래 좀 괜찮지. 막 이게 한 10개가 있어.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다 지금 물어본 거야. 이랬을 때는 통분을 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분문수 변형에 의해서 고쳐주면 돼요. 제일 큰 놈이 작은 놈 빼요. 제일 작은 놈 C-A분의 1 이렇게 곱하기 두 개씩 묶어주면 됩니다. 앞에 거 두 개 A, B분의 1 마이너스 B, C분의 1.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것은 어떻게 외우면 될 거냐면 우변을 뭐만 해주면 돼? 통분만 해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거 그대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되겠지? 자, B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요놈은 통분해 주니까 A 곱하기 B분의 B 마이너스 A 나오죠? 이렇게 약분되니까 A 곱하기 B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부분분수 분해라고 이야기한다. A 곱하기 B분의 1은 큰 놈에서 작은 놈 빼가지고 역수 취한 다음에 각각 역수들의 참한 계산을 해주면 된다. B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고쳐가지고 계산해주면 조금 더 쉽게, 이게 이렇게 자연수 이런 분수식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유리식을 계산할 때도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이거 계산 한번 해볼래? 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통분해도 돼요. 부모 문자 양면을 얼마로 곱해줘도 돼? 자, 앞에 거에다는 x 플러스 1을 곱해주고 뒤에 거에다는 x를 곱해주면 돼. 근데 그렇게 않고서도 저걸 계산할 수가 있다니까? 그걸 좀 우리는 알아보자고. 조금 더 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고 이게 B야. 우리가 공식 한번 써볼까?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니까? 큰 놈의 작은 놈 빼. B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처음이니까 써줍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안 써주고 바로 가요. 자, 이거 위에 거 요놈은 큰 놈에서 작은 놈 뺐습니다. x 플러스 1에서 뺐기 1 나오죠? x 플러스 써줄까요? 마이너스 x분의 1 곱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뒤에 것도 마찬가지. x 플러스 2에서
뺐어. x 플러스 1을 빼. 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랑 얘랑 카트가 사라져. 남는 것은 뭐만 남니? 얘만 남는다.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 이렇게 되겠지. 이대로 놔두셔도 되고 통분해도 되고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바로 계산해도 될까요? x 플러스 2 마이너스 x니까 2가 이렇게 되겠죠. 저 계산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통분하셔도 돼. 이 문제에서는 바로 통분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게 되면 약분되고 많이 될 거야. 항의가 분모가 x 플러스 1이라는 항이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약분이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까지 한번 해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게 더 쉬운지를 한번 직접 해볼 필요가 있어. 근데 항이 이렇게 2개짜리일 때는 뭐 그렇게 누가 쉽고 누가 어렵고 막 이런 생각은 안 들어. 하지만 이런 항들이 막 100개씩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분모수분의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 기록 좀 하시고요. 자, 이제 비례식 한번 가겠습니다. 비례식. 이런 비례식입니다. A분의 B꼴은 A 대 B는 C 대 D랑 같더라. 또는 B분의 A랑 D분의 C가 같더라. 이런 비례식이 나왔어. 이렇게요. 이런 식들이 성립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식들이 성립한다는 것 좀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A 대 B는 C 대 D랑 같으니까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랑 같아. 이렇게. 또는 이렇게 곱해줘도 같죠.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C는 같아. 그래서 1번이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 봐. B분의 A랑 D분의 C랑 같다라 있었잖아. 이렇게. 그죠? 이거 그런데 B분의 A 플러스 B랑 D분의 C 플러스 D랑 같아요. 왜? 이 등식에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줘도 같거든. 여기다 1 더해주거든. 여기다 1 더하면 B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여기다 1 더해주면 D분의 C 플러스 D가 되잖아. 그래서 2번은 똑같아. 이거 1 빼준 거잖아. B분의 A 마이너스 B는 D분의 같은 꼴이 되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분의 A 플러스 B는 뭐랑 같을까? 그냥 같은 꼴 그대로 앞에 거랑 이놈 꼴을 그대로 이 꼴로 만들어주면 돼. 이거 자에서 분모 뺐잖아. 그러면 C 마이너스 D C 마이너스 D분의 C 플러스 D 이렇게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도록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분의 A랑 D분의 C랑 F분의 E 얘 꼴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이 주어진 값을 K로 놓는 거예요. 이렇게 K로 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A는 얼마가 되죠? PK가 되겠죠? C는 얼마가 되죠? TK가 되죠? 그 다음에 E는 얼마가 되죠? FK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 더 써볼게요. 가비율이 B분의 A 플러스 D분의 C 플러스 F분의 E 플러스가 아니라 는입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 이 값은 뭐랑 같냐면 분모는 분모끼리 싹 더해. B 플러스 D 플러스 F 분자는 분자끼리 다 더해. A 플러스 C 플러스 E 이 결과랑 이 결과랑 같아. 이게 가비율이에요. 이놈을 당연히 유도는 어떻게 할 거냐면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볼 건데 이놈을 K값으로 놓고 나서 이 값이 B 플러스 D 플러스 F분의 A 플러스 C 플러스 E가 K값을 갖는지를 따져볼 거예요. 근데 당연히 따져도 된다는 걸 알면 될 것 같고 이걸 이용해주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볼까요? 그 다음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양수 A, B, C에 대해서요. 자, 다음을 만족하는 K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는 이야기야. 원래 이제 전회식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 있었지? 이거 이렇게 하라 했어. 이 값 자체를 뭘로 놓고 K로 놓고 비례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풀어주라고 했는데 아이고 여기서는 야 A분의 C값이 얼마니 물어본 거야. 당연히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런 걸 K로 놓고 다 전부 다 A는 C-B 곱하기 K A 플러스 C는 BK, C는 또 AK를 해가지고 전부 다 또 10을 나타내가지고 구할 수도 있지만 가비율을 이용을 해주면 좀 더 쉽게 갈 수도 있다. 이 값은 뭐랑 같냐면 이 값은 분모는 분모끼리 싹 더해버리. 더해. 그러니까 C-B 플러스 B 플러스 A. 분자 다다니까 A 플러스 C 플러스 A 플러스 C가 B랑 B랑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A 플러스 C분의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 답은 2가 됩니다. K값은 2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 이걸 이제 가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전에 수능에서도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안 주어지고 나서 이 값을 뭐 다른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로그랑 연관시켜서 문제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그때도 이 가비율을 리를 이용을 한 사람들은 쉽게 문제를 해결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비율이 꼭 기억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